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캘리포니아에서만 260만 명이 민족 대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두 번째 규모입니다. 미국 전체 여행객의 수도 지난해에 비해 500만 명 이상이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말로 다가온 메모리얼데이 연휴. 화창한 봄 날씨에 들뜬 여행객 또한 지난해에 비해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남가주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여행을 계획한 캘리포니아 주민은 약 260만 명.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2005년도에는 못 미쳤지만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여행객 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에는 약 76만 명의 여행객이 이곳 LA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전체 여행객은 지난해에 비해 1.5% 늘어난 3,600만 명. 미국 내 손꼽히는 여행지인 LA 또한 여행객이 몰려 LA 공항 이용객은 8%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Wait to pick up your passengers at the cell phone lot, waiting lot. This lot is offered for free as a waiting area to park your car and wait for your passengers to flight to come in on our arrivals. You can also use your cell phones legally while you're waiting here in the lot instead of circulating in the central terminal area. 여행객이 증가하는 만큼 공항 경비 또한 강화됩니다. 공항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장난이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Making false threats is not a joke and it's not excusable. We take them very, very seriously. A false threat will cause delays, it may cause evacuations, and you will be arrested. 또한 LAPD는 이번 주말부터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며 LA 일대에 6개 체크 포인트가 설치되고 3개 지역에는 순찰 차량이 집중 배치됩니다. 단속은 다음 주 월요일 새벽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당선 1주년을 맞은 어제 한인사회를 찾았습니다. 시정부와 의회, 각 부처위원회에서 일하는 한인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세티 시장은 경제교류 활성화 논의를 위해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인사회를 방문했습니다. 한인 커미셔너들과 한인 시정부 스태프들을 위한 리셉션 행사. 가세티 시장은 이 자리에서 취임 이후 10개월 만에 한 자리로 떨어진 LA 실업률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인타운 내 여러 개발 사업과 프로젝트들이 LA 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for so long has been at the heart geographically of the city, but now culturally, politically, socially, economically, it's at the heart of our future. 현재 경제 회복의 속도를 더하기 위해선 무역과 관광, 한리우 산업 전반에 걸쳐 창조적인 경제 부흥책이 필요하며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n this November, I'm going to be visiting Korea, and we're going to make sure that we bring more trade, more investment, more tourism to Los Angeles and from Los Angeles to Korea. 가세티 시장이 당선된 지 1년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에는 LA 각계 부처에서 활동하는 한인 스태프들과 커미셔너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현재 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한인 커미셔너들은 모두 7명. 여기에 다음 주 주택개발위원회 커미셔너에 또 한 명의 한인이 새로 임명될 예정으로 가세티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인 인재 등용문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Our goal is to do more as much as possible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bring projects. 한편 이날 워싱턴 DC에서 돌아오자마자 행사장을 찾은 가세티 시장은 한인타운을 관통하는 퍼플라인 지하철 확장에 필요한 연방 기금 유치도 공식 발표했습니다. And I'm very proud to have come back with $2.1 billion from Washington, D.C. in grants and loans to extend this subway in the heart of Koreatown that will go to the west side of Los Angeles, the most congested artery in America. But soon you can have a quicker way than a car to get through it. 한인타운 퍼플라인 확장 공사는 타운 윌셔와 웨스턴역에서부터 베버리 힐스와 로데오, 웨스트우드까지 연결하는 구간으로 모두 7개의 지하철역이 새로 세워질 예정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21억 달러의 연방 기금은 오는 2036년까지 단기적으로 투입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마친 뒤 사라졌던 한인 대학생이 무사히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실종됐던 일리노이 공대 1학년 19살 최모 씨가
실종 나흘 만인 어제 경찰에 발견돼 노스캐롤라이나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하지만 나흘 동안의 최 씨의 행적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후 여름방학을 맞아 노스캐롤라이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 와서 수속을 밟은 직후 실종돼 납치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한인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BBCN 은행 포트리 지점이 입주해 있는 건물인데요. 27일경이나 상가 영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불편함이 크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김일광 통신원입니다. 뉴저지 포트리의 한 한인상가. 지난 20일 오전 옥상에서 공사 작업 중 소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은 폐쇄됐고 이 시간 현재 건물 전체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갑자기 화재가 나서 좀 놀랬고요. 그 화재 때문에 전체 빌딩을 다 셧다운한다는 것 때문에 좀 그랬고요. 은행도 못 쓰는 거에 많이 불편하고요. 네, 좀 옆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조금 놀랬습니다. 1층에는 BBCN 은행 포트리 지점이 입주해 있습니다. 은행 측은 다음 주 27일이나 돼야 영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한인 정치인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포트리 시의원 후보로 나서는 폴윤 후보의 선거운동 사무실이 이 건물에 입주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이 건물을 갖다 셧다운 시키는 바람에 저희들이 안에 있는 선거 자료들 그게 시간대로 쓰이게 돼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전혀 못 쓰고 벌써 3일이 지나갔어요. 건물 외관상으로는 이처럼 화재 피해를 알 수 없을 만큼 작은 화재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화재 당시 비까지 내려 화재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소방법에 따른 건물 폐쇄로 당분간 입주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희강입니다. 북한군이 연평도 근해에서 훈련 중이던 한국 함정 인근에 포격을 가해 연평도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이 연평도 근해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해군 유도탄 고속함 인근에 수발의 포격을 가했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곳은 연평도 서남방 14km 지점, 서해 북방 한계선, 즉 NLL 이남 지역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포탄 중 2발은 우리 해군 함정 150여 미터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도 적 함정 인근에 즉각 5발의 함포를 NLL 이북 해상으로 발사했고 우리 군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해군은 그제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 단속용 한 척과 경비정 2척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했고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우리 함정을 조준해 타격하겠다고 위협을 해왔습니다. 초계 임무 수행 중이던 아군 함정 인근에 적 포탄이 떨어져 우리 군도 적 함정 인근에 즉각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군은 오후 6시 20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을 복귀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평도 주민들도 대피 명령에 따라 모두 긴급 대피했습니다. 아니 또 무슨 짓을 하려나 그냥 긴장들 돼갖고 말도 못했어요. 그냥 전부 다 긴장돼가지고. 현재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참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KBS 뉴스 최일입니다. 최근 친밀감을 과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잠수함과 전투기까지 동원해 동중국해에서 연합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바로 견제에 나서며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상하이 항에 입항한 중국의 최신 구축함 정저우함이 이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 순양함 바랴가함을 공개했습니다. 해상협력 2014로 명명된 중국 러시아의 합동훈련엔 두 나라의 최정예 잠수함 군함은 물론 전투기와 특수부대까지 동원됐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연례 훈련의 일환이지만 올해는 정상들이 개막식에 참석할 만큼 양국은 전략적 의미도 강조했습니다. 중일 간 영유권 분쟁 지역까지 훈련 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자 미군도 바로 견제에 나섰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미 공군 정찰기 2대가 하루 8차례 동중국해 해상에서 왕복 감시 비행을 하고 있다며 특히 저공 정찰 활동에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측도 미국의 대응을 과잉 반응으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Совместные противолодочные действия, совместные ударные действия и совместное применение оружия.
이에 맞서 일본 방위성은 오키나와 인근에서 대규모 도서 방어 훈련을 진행하고 있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훈련 해역에 투입하는 항공 전력을 증강시킴에 따라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을 자주 침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주혜입니다. 미국인 중 최질량 지수가 30 이상으로 비만에 속하는 성인의 비율이 27.7%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과체중인 미국 성인의 비율은 올해 35.3%로 지난해 35.7%보다 감소했습니다. 미국 성인의 과체중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만 비율은 지난 2008년 이후 계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 주택 판매량 증가 소식 등에 힘입어 이틀째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24원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